네, 필독 해부학, other muscles, 예, 그 밖의 기타 머슬들로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약간 어렵지만 1학기 때 배우는 그 밖의 1학기 머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은 사실은 끝이 나는데요. 저희 이 머리 및 목 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 근육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근육들로서 4장에 보면 턱관절의 뒷파트에 가서 턱관절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머슬들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머슬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2017년도 개정판의 기준으로 따지면 348페이지에 있는 뒤통수 및 근육부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머슬들은 실제로는 일부는 목의 머슬들이지만 일부는 등의 머슬들도 해당이 되고 목을 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목을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목 자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추들의 모임인 경추가 되는 서비컬 버테브라 칼럼 자체가 어떻게든 움직여야지 목 자체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머슬들이 땡겨서 머슬 그 척추는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척추 자체가 움직이는 것들을 일으키는 머슬들이라고 대략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머슬들과 앞으로 해왔던 머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중간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수를 외우는 것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항상 좋죠. 제가 앞에서 다루었던 머슬들은 일단 페이셜 머슬을 다뤘습니다. 페이셜 머슬, 얼굴에 있는 페이셜 머슬. 네, 여기 총 22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레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오리스 머슬처럼 정확하게 페이셜 머슬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22개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 머슬스 오브 마스티케이션 해서 마스티케이토리 머슬, 마스티케이션 해서 저작근은 4개잖아요. 그죠? 요건 뭐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루었던 것 중에서 눈 주변의 근육을 다루면서 저희가 엑스트라 오큘라 머슬 6개를 지배하는 신경과 함께 다루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엑스트라 오큘라 머슬이라고 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페리오리스가 들어가는데 네, 그걸 페이셜 머슬로 뺐기 때문에 총 7개에서 6개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몇 개를 배웠나요? 저희가 32개의 머슬을 이미 배웠던 거죠. 그리고 넥 쪽에 있는 머슬들을 총 몇 개를 배웠냐? 네, 4개 있는 머슬은 크게 구분을 해서 슈퍼피셜 머슬 뭐예요? 슈퍼피셜 머슬이라고 하는 거 플래티즈마죠. 그 다음에 레터럴 서비컬 머슬 해서 레터럴 서비컬 머슬 SCM 아이고 잘못 썼네요. 제대로 써보면 SCM 하나이죠. 하나 그리고 저희가 수프라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을 배웠습니다. 수프라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을 배웠고 총 8개를 배웠죠. 그래서 총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머슬들이 총 42개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1학기 때 강의를 할 때 총 몇 개의 머슬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머슬은 총 75개의 머슬이 되죠. 그럼 나머지 머슬, 아덜 머슬들은 앞에 나오는 머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는. 그러나 뭐 그 안에서도 좀 중요한 머슬들이 있는데요. 그럼 남은 머슬들은 뭐가 남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에 있는 근육들이 좀 연장돼서 목 자체를 움직이는 근육들로 분류되는 것들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총 15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머슬들이 일단 서브 오시피탈 머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요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머슬 복수를 쓰니까 원래 mm을 써야 되지만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in the region of cervical vertebrae. cervical vertebrae라고 하면은 경추, 목
목뼈들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목에 있는 척추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2학기 때 또 나오기 때문에 2학기 때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머슬들이 총 7개가 언급이 됩니다. 개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 근육, 머슬스 오브 백, 백 머슬이 4개가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머슬들은 어떤 분류에 있는 머슬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고 어떤 것들은 일부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 과목 자체가 머리 및 목 해부학이기 때문에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목 쪽으로 올라오는 머슬들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 안에 완전히 컨파인이 되어 있는 인프라하이드, 수프라하이드 머슬은 어떻게 봐도 그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개수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개수들은 책에 나와 있는 개수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데 대한 대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요 개요 다음에 바로 15개의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근육들은 2학기 때에도 약간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간단히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요것이 4장 턱관절에 나오는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6장에 다시 가면 저희 치과 의사로서 중요한 근육들이 나오는데요. 6장에서 다뤄질 근육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혀에 있는 근육, 6장에 있는 근육들이 혀에 있는 근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혀에 있는 근육들이 extrinsic muscles of tongue, intrinsic muscles of tongue 4개 더해서 총 8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입천장, 입천장 팔레이트, 소프트 팔레이트, 입천장에 있는 입천장 근육들이 5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두, 파링스의 근육이 6개가 기다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입천장 근육 하나랑 인두 근육 하나, 팔라트 파린지우스라고 하는 양쪽에 걸쳐 있는 근육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야 되죠. 그래서 6장에서 배워야 되는 근육의 수가 8 더하기 5 더하기 6 빼기 1이 돼서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other muscles에 포함되는 머슬들의 개수는 18개에다가 15개를 더하면 몇 개이죠? 합치면 15 더하기 18을 하면 33개가 되고 이 33개를 앞에서 배웠던 42개에다가 33개를 더하면 75개가 돼서 저희가 1학기 때 배워야 되는 근육들의 숫자를 제대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뒤통수 및 근육 서브아시피탈 머슬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두 하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근육들은 뒤통수뼈, 오시피탈 본과 목뼈, 서비컬 버테브라, 경추 사이에 있는 4개의 작은 근육, 매우 작은 근육들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머리를 작용하는 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굽이며 목을 작용하는 쪽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비컬 버테브라라고 나오는데 사람의 목에 있는 척추의 그 위치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서비컬 버테브라 말고 토라식 버테브라, 그 다음에 럼버 버테브라, 그 다음에 세이크럼, 칵시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2학기 때 배우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 근육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만큼 아주 간략하게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 서비컬 버테브라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버테브라는 특별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비컬 버테브라라고 하게 되면 CV라는 약자로 적게 되는데요. 그래서 7개가 있기 때문에 CV1부터 CV2,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CV7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있는 뼈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토라식 버테브라라고 하면 TV1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어쨌든 CV1과 CV2는 그 운동에 있어서 중요성이라든가 형태에 있어서 특이성 때문에 특별하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CV1을 아틀라스라고 부르고요, CV2를 엑시스라고 불러요. 엑시스라고. 자, 이 그림 중에서 그나마 경추가 잘 나와 있는 지금 제가 표시한 요 그림에서 보실 때 첫 번째 여기 이제 이게 오시피탈 본이죠. 오시피탈 본의 아래쪽에 연결되고 있는 요 부분이 첫 번째 CV1 아틀라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부분이 엑시스입니다. 엑시스. 그 다음 CV3, 4, 5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엑시스의 경우에는 좀 그림 복잡하니까 잘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아틀라스를 뚫고 올라가는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에 축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엑시스 자체 엑시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거의 이름이 댄스라고 짧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오돈토이드 프로세스라고도 불러요. 오돈토이드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돈토블라스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드라고 뒤에 붙으면 이것은 비슷하다라는 뜻이고 치아를 닮은 프로세스, 돌기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틀라스는 왜 아틀라스이냐? 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틀라스하고 같은 것이죠. 뭐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었다고 치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위에 아주 큰 이렇게 지구를 뭐 지구를 하반구밖에 못 그렸지만 그래도 한국은 그려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들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신화 속의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아틀라스죠, 그죠? 그래서 이 아틀라스랑 똑같이 이 위에 있는 무거운 스컬을 밑에서 바로 받친다고 해서 아틀라스라고 CV1을 부릅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대로 다시 가서 아틀라스는 머리뼈를 안정되게 받칠 수 있도록 좌우에 위 관절면 수피리아 아티큘라 서피스가 있고 둘째 목뼈 엑시스, 중쇄뼈 혹은 축추, 엑시스 자체가 축이라는 뜻이니까 축추는 턱 관절의 움직임과 목 운동에 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목뼈는 치아 돌기, 댄스 혹은 오돈토이드 프로세스가 있어서 고리뼈, 아틀라스의 치아 돌기 오목, 페이스볼 댄스에 마치 호크 단추, 이거 굉장히 옛날 텀처럼 생각이 되는데 요 딱단추 혹은 뭐 해가지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절단면에서 보시면 요 이렇게 딸깍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채워지는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엑시스가 고리뼈에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한 개의 목뼈처럼 움직이고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그 학부 범위를 약간 넘어나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꼭 어떻게 보면 기억해야 될 목표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브오시피탈 머슬 턱 관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서브오시피탈 머슬의 일단은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머슬들이 있는지 종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오시피탈 머슬은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한번 써보면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블릭 오자가 제대로 안 써졌는데요. 오블리쿠스, 오블리쿠스는 오블리크의 라틴어형이죠.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인피리어가 있고요. 네 번째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수페리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렉터스 머슬 2개랑 오블리쿠스 머슬 2개가 합쳐져서 서브오시피탈 머슬은 총 4개가 있고요. 이 근육들은 사실은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이름이 굉장히 긴 편이죠. 앞에서 나왔었던 알라퀴나지 머슬 같은 경우 이제 5단어였는데 여기 얘들도 4단어씩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위에 있는 렉터스 머슬은 4단어씩이기 때문에 꽤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머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머슬들은 그 이름 자체가 약간의 그 머슬의 형태를 디스크립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2개에 나오는 렉터스라고 불리는 부분은 직근이라는 뜻입니다. 직근.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오블리쿠스라고 하는 것은 빗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주행 방향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행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몸에 있는 대표적인 렉터스 머슬이라고 하면 렉터스, 에브도미니스. 아마 여러분들도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복직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셨을 때 배에 이렇게 왕자처럼 이렇게 왕자가 새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렉터스 앱도미니스의 텐디너스 인스크립션이 만드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슬은 굉장히 배에 쭉 길게 뻗어 있는 머슬인데 이거에 비해서 이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랑 마이너는 굉장히 짧은 근육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행 방향이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직근으로 불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인 캐피티스. 이 캐피티스는 서브 오시피탈 머슬 4개 모두 들어가는 단어인데 이 캐피티스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캐피탈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수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어쨌든 캐피티스는 머리에 붙어 있거나 머리와 연관된 근육이란 뜻이고 포스테리어는 근육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 메이저하고 마이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기로 구분이 되거나 혹은 위치로 구분이 될 때는 메이저는 항상 아래이고 마이너는 항상 위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라는 거에서 보면은 이 렉터스 카피티스 머슬이 포스테리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도 있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요 다음번에 나오는 부분에 서비컬 버테브라의 앞쪽 머슬들을 얘기할 때 거기에서 안테리어랑 레터랄리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오블리쿠스는 비스듬하게 있다는 것인데요. 위아래로 구분이 돼서 인피리어와 수피리어로 구분이 그레이 어나토미 그림을 보시면서 각각의 머슬들을 보시게 되면 자, 렉터스 머슬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렉터스 머슬인데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표시를 하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 머슬인 거죠. 마이너 머슬. 얘가 마이너 머슬이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렉터스 머슬인데 메이저 머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블리쿠스 머슬에서는 인피리어와 수피리어는 사실은 뭐 위치로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구분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그래서 이게 오블리쿠스 인피리어이고 위에 있는 게 오블리쿠스 수페리어 머슬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머슬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금 카피티스 머슬 중에서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마이너 머슬이 되는 거고 이 그림이 그 다음 이 그림은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수페리어 머슬이고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인피리어 머슬입니다. 자, 복잡해서 제가 시간 정지 신공을 써서 좀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왜 새로운 그림을 가져왔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면은 왜 렉터스 머슬들의 주행이 사실상 별로 스트레이트하지 않아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또 반대로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오블리쿠스의 이름을 가진 머슬들이 의외로 스트레이트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본 그림을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 조금 그림이 어둡다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이고요. 마이너는 이 위에 지금 핑크색으로 하면은 이렇게 조금 작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수피리어 머슬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요 빨간색 2번에 해당되는 요 머슬이 되겠고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인피리어 머슬이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네.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보겠습니다. 먼저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엑시스의 가시돌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2학기 때 엑시스의 구조를 조금 배우셔야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시험에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어쨌든 그리고 닿는 곳은 인솔션은 뒤통수뼈 오시피탈 보온의 인피리어 누칼 라인. 자, 인피리어 누칼 라인은 아시는 것이죠. 그죠? 작용, 머리를 뒤로 젖힌다. 그리고 머리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수축하는 쪽으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굽힐 수가 있습니다. 신경은 서브 아시피탈 너브 또는 포레스트 서비칼 너브의 뒤쪽까지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마이너라고 해서 작은 뒤 머리 고등근. 자, 작다라고 하는 거 마이너, 뒤라고 하는 거 포스테리어, 머리 카피티스, 렉터스 고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진 첫 번째 목표 아틀라스. 자, 마이너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는 곳도 더 위에 있네요. 그죠? 예, 오리진도 더 위에 있어서 아틀라스의 포스테리어 튜버클에서 시작해서
뒤통수뼈 오시피탈본의 인피리어 누칼 라인의 안쪽 부분, 그림에서도 보시면 마이너가 더 안쪽에 미디얼 사이드에 붙어 있고 메이저가 더 레터럴 사이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가 메이저에 비해서 더 미디얼 사이드 쪽에 있는 인피리어 누칼 라인에 인설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작용은 비슷합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작용하는 쪽으로 돌린다. 역시 소브오시피탈 너브의 과지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인피리어 머슬의 경우에는 인피리어의 경우에는 엑시스의 가시돌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자, 그러면은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랑 같네요. 그죠? 얘가 첫 번째 목뼈 아틀라스의 가로돌기이니까 아틀라스의 가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붙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목을 작용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엑시스의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니까 가운데에서부터 위에 있는 아틀라스의 옆에 붙어 있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작용을 하니까 한쪽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목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신경은 똑같이 서브아시피탈 너브의 포스테리어 레이머스입니다. 위머리 빗근 오블리쿠스 카피티스 수피리어 머슬의 경우에는 아틀라스뼈의 가로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뒤통수뼈의 수피리어 누칼 라인과 인피리어 누칼 라인 사이 부분에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더 올라가서 지금 붙는 부분이 여기가 아틀라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피리어 누칼 라인과 인피리어 누칼 라인 사이 어떤 부분에 있는 오시피탈 본에 붙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아틀라스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있는 부분이라고 대충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얘가 수축을 하면 아무래도 짧아지니까 머리가 뒤로 약간 넘어갑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게 되겠지요. 신경은 전부 서브오시피탈 너브의 포스테리어 레이머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뼈 앞부위의 근육으로 넘어갑니다. Muscles in the anterior region of the cervical vertebrae 해서 cervical vertebrae의 앞쪽 부분에 있는 근육들로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머리를 굽히는 동시에 위쪽 부분을 굽힌다든지 목뼈를 앞으로 굽히고 약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운동, 목 자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 경추 서비컬 볼테브라를 움직이는 그런 근육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7종이 나와 있는데요. 총 7종이 나와 있는 그것을 먼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때 오른쪽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별표를 한 요 그림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를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 위에 있는 뼈는 오시피탈본입니다. 오시피탈본.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오시피탈본입니다. 오시피탈본의 베이질라 파트입니다. 베이질라 파트는 오시피탈본을 아래쪽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서 클리브스를 이루고 여기 포라멘 마그눔을 이루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포라멘 마그눔이 이 뒤에 어딘가에 있고 지금 보시는 면이 이 면입니다. 이 면. 그래서 베이질라 파트 오시피탈 본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스칼린 머슬이라고 해서 스칼린 머슬 3개가 나오는데 안테리어 스칼린 머슬, 그 다음에 미들, 그리고 포스테리어 이 3개가 있습니다. 요 3개의 머슬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안테리어 스칼린 머슬이라고도 하고 스칼레니어스 엔티리어라고도 하고 미디우스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이런 식으로 앞목갈비근, 중간목갈비근, 뒷목갈비근인데요. 앞목갈비근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부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서부터 폴스트립에 붙어 있는 거고요. 미디우스 경우에도 폴스트립의 뒤쪽에 붙어 있고 폴스트립에 붙어 있는 안테리어 스칼린 머슬이 붙어 있는 자리가 스칼린 투버클입니다. 스칼린 여기 한번 써볼게요. 스칼린
튜버클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우스가 뒤에 붙어 있고요. 포스테리어는 세컨 립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이 세 개의 스칼린 머슬이 있고, 이 스칼린 머슬의 안테리어와 미들 사이를 중요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브라키얼 플렉서스와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안테리어하고 미들 사이, 그러니까 스칼레니어스 안테리어와 스칼레니어스 미디우스 사이에 중요한 구조물인 브라키얼 플렉서스. 브라키얼 플렉서스는 신경 다발입니다. 브라키얼 플렉서스와 서브 클레비안 아터리가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안테리어 스칼린 머슬의 앞쪽으로 프레닉 너브랑 서브 클레비안 베인이 지나갑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앞쪽에, 그러니까 요 앞쪽에 프레닉 너브하고 스칼린이 아니라 서브 클라비안 베인이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테리어와 미디우스의 사이에 브라키얼 플렉서스와 서브 클라비안 아트리가 지나가는 거니까 앞쪽에 있는 구조물이 더 슈퍼피셜한 있는 쪽이 아무래도 베인과 같이 조금 덜 안전해도 되는, 사실은 뭐 이 베인은 굉장히 큰 베인이기 때문에 꽤 안전해야 하지만 프레닉 너브도 마찬가지고, 굳이 따지자면 신경과 혈관이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칼린 머슬들은 이 목에서 어떻게 보면 기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위치 관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스칼린 미디우스 머슬이 이 그림에서 속에 이렇게 보이고, 요 앞에가 스칼레너스 안테리어 머슬이 되고요. 스칼레너스 포스테리어 머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레베이터 스카플리가 되겠고요. 자,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이 안테리어 스칼린 머슬이 되겠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이 포스테리어 스칼린 머슬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표에서 이는 곳과 닿는 곳,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은 안테리어 스칼린 머슬 같은 경우에 3번에서 6번까지 서비컬 버테브라의 가로 돌기, 버테브라에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양쪽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양의 옆으로 뻗어 있는 돌기가 있죠. 그 가로 돌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갈비뼈 퍼스트 립의 앞목갈비근 결절 스칼린 튜버클이라고 하는 곳에 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칼린 튜버클이라고 하는 쪽이 인설션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여기 CV3에서부터 CV4, CV5, CV6에 해당되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아마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여기 6번째 버테브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내려가서 스칼린 튜버클에 인설션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간 목갈비근 스칼레니어스 미디우스 머슬은 2번째부터 7번째, 자, 미디우스 머슬을 보면 2번째, 오히려 미디우스가 더 높은 곳에 붙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CV2부터 CV7까지, 여기까지죠. CV7까지 쭉 해서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첫 번째 갈비뼈의 윗면인데, 이 윗면은 스칼린 튜버클보다 뒤쪽에 있는, 좀 더 뒤에 포스테리어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혹은 딥한 곳에 위치한 곳에서 인설션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칼레니어스 포스테리어 머슬은 5번째에서부터 7번째에 똑같이 경추에서 붙어서 시작해서 2번째 갈비의 바깥면에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포스테리어는 굳이 그리자고 하면 핑크색으로 그려서, 여기가 5번째, 6번째, 7번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있는 2번째 립의 바깥면 정도의 인설션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작용을 한 번씩 읽어보면, 갈비뼈가 고정됐을 때 목뼈를 앞으로 굽히고 약간 돌린다. 앞목갈비근 같은 경우 앞으로 굽힐 수가 있고 약간 돌릴 수가 있죠. 목이 고정됐을 때는 갈비뼈를 위로 당겨서 또레식 케이지, 흉곽을 넓혀서
호흡을 돕는다. 예, 흡기를 하는 흉곽 자체의 크기를 크게 하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죠? 강제 흡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목신경의 앞가지 안테리어 레이머스입니다. 자, 중간목 갈비근의 경우에는 역시 목뼈를 앞으로 약간 굽히고 아래쪽 목을 약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비뼈 를 위로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하면 흉곽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지요. 네, 그리고 그 신경은 세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 목신경의 앞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뒷목갈비근 스칼레니스 포스테리어 머슬은 역시 목뼈를 약간 앞으로 굽히고,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완전히 뒤에 있다라기보다는 스칼렛 머슬의 3개 중에서 뒤쪽에 위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목뼈를 앞으로 굽히는데 기여를 하게 돼 있고, 두 번째 늑골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은 다섯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 목신경. 자, 요걸 자세히 보시면 벌테브라라고 하는 거는 서비컬 벌테브라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비해서 목신경은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네, 요건 나중에 2학기 때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칼렛 머슬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롱거스 콜라이랑 롱거스 카피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롱거스라는 것은 길다, 그냥 롱이라는 형용사의 라틴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콜라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시스라는 단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콜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비시스라는 단어랑 약간 비슷하게 쓰이는데 목이라는 뜻입니다. 목이라는 뜻, 목 부위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거스 콜라이라고 하면은 목 긴근이 되고요. 롱거스 캐피티스는 앞쪽에서 나왔다시피 머리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 긴근이 됩니다. 그래서 경장근과 두장근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장근과 두장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롱거스 캐피티스 머슬입니다. 롱거스 캐피티스 머슬은 머리 긴근인데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롱거스 콜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옆에 나와 있는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쪽에 있는 이 긴근인데, 요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위 빛 부분이 있습니다. 위 빛 부분. 위 빛 부분이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위 빗부분이 있고요. 양쪽이 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예요. 위 빗부분이 있고 아래 빗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직 부분. 그래서 수직 부분, 버티컬 포션이 있습니다. 버티컬 포션.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빗부분은 세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서비컬 버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리가먼트일 수도 있고 근육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근육이 붙어 있는 건데, 위 빗부분은 세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붙는 거니까, 실제로는 아까 위에서 나왔었던 스칼렌 튜버클이 붙는 거랑 동일한 곳에 붙느냐라고 하면 동일한 곳에 붙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프로세스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의 모양의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하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척추에 바디랑 라미나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생겼고, 가운데에 이렇게 가운데에 척수가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는 포레이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았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것을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라고 하고, 옆에 있는 여기를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요것은 아주 일반적인 척추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쌓여 가지고 척추 벌테브럴 컬럼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척수가 들어가서 이제 뇌신경으로부터 내려온 스파이널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스칼렛 머슬이나 혹은 롱거스 머슬 모두 여기 오리진이 여기에 있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인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일부에 조금씩 붙어 있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목긴근으로 다시 가서, 목긴근 롱거스 콜라이의 위 빗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 빗부분이기 때문에 별표를 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벌테브라의 가로돌기에서부터
오리진해서 첫 번째 목표 아틀라스의 앞골이 안테리어 아치 전궁에 붙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리진이고요.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인설션이 되는 것이죠. 아래 빗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또레식 버테브라 등뼈의 몸통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TV이고 퍼스트 TV, 세컨드 TV인데 여기에 몸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가지고 어디에 붙나요? 예, 붙는 것 인설션은 목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로 돌기에 붙는다. 그래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가로 돌기에 이런 식으로 붙는 것이 롱거스 콜라이의 아래 빗부분입니다. 수직 부분은 첫 번째, 세 번째 등뼈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등뼈에서 시작해서 와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목뼈의 몸통, 그러니까 CV5부터 TV3까지, CV5부터 여기서부터 TV3까지, TV3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에서 오리진을 해서 두 번째에서 네 번째의 서비컬 버테브라의 몸통으로 그냥 수직으로 앞에서 붙어 있는 모양이 됩니다. 당연히 얘들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으로 목이 굽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약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빗부분, 그러니까 위 빗부분이나 아래 빗부분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요. 네, 그리고 신경은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목신경입니다. 그리고 머리 긴근으로 넘어갑니다. 롱거스 카피티스는 앞쪽에서 노란색으로 그린 이 부분인데요. 롱거스 카피티스는 부분으로 나누지가 않고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서비컬 버테브라의 가로돌기, 역시 가로돌기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칼린 머슬 중에서 안테리어 스칼린 머슬과 오리진이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뒤통수뼈, 오시피탈본의 파린지얼 튜버클 어디입니까? 네, 파린지얼 튜버클 여기가 지금 표시 나실지 모르겠는데 분홍색으로 그린 여기이고요. 이 파린지얼 튜버클은 인두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인두, 파링스가 시작하는 최상단점이 파린지얼 튜버클입니다. 여기에 인설션을 한다. 역시 얘가 수축하면 당연히 머리가 굽어지고 목뼈 위쪽 부분이 굽혀지겠죠. 근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목신경의 앞까지가 지배를 합니다. 네. 마지막 두 개가 이제 앞머리 고등근과 가쪽머리 고등근인데요. 서브 오시피탈 머슬 중에서 렉터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마이너와 메이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대응되는 렉터스 카피티스 안테리어와 렉터스 카피티스 레터럴리스 머슬입니다. 예, 그림에서 보셨을 때 요 머슬이 렉터스 카피티스 안테리어이고요. 뒤쪽에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옆에 있는 거죠. 렉터스 카피티스 레터럴리스 머슬이 요 머슬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렉터스 카피티스 안테리어 머슬은 요거입니다. 여기 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렉터스 카피티스 레터럴리스 머슬은 요쪽에서 보이는 거, 뭐 반대편에서 보면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근육들의 오리진하고 인설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은 첫 번째 버테브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서비컬 버테브라 아틀라스의 가쪽 덩이, 레터럴 매스의 외쪽 궤의 앞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터럴 매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옆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옆면에서부터 오시피탈 본의 포라멘 마그눔의 앞쪽, 포라멘 마그눔의 앞쪽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아틀라스이고요. 아틀라스가 되겠고 올라가서 포라멘 마그눔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지금 요 부분이 입체로 보이는 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보다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그림에서 그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포라멘 마그눔이 나오잖아요. 포라멘 마그눔이. 그리고 여기가 파린지얼 튜버클이죠. 파린지얼 튜버클이고 이 앞쪽에 이제 스페노이드 본이 붙어서 스페노 오시피타 신콘드로시스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포라멘 마그눔의 앞쪽 부분에 렉터스 카피티스 안테리어 머슬의 인설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렉터스 카피티스 레터럴리스 머슬 같은 경우는 역시 아틀라스의 가로돌기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틀라스 가로돌기니까 여기서도 여기에 아틀라스 가로돌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오리진해서 오시피탈본의 주굴라 프로세스 경정맥공 돌기, 주굴라 포라멘 근처에 있는 돌기인데요. 주굴라 프로세스의 아랫면에 붙게 됩니다. 주굴라 프로세스가 이 근처에 있죠. 그죠?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렉터스 카피티스 안테리어는 머리를 굽히는 것, 렉터스 카피티스 레터럴리스는 머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수축하고 한쪽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신경은 렉터스 카피티스 안테리어의 경우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목신경의 앞까지, 렉터스 카피티스 레터럴리스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목신경의 앞까지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 등 근육 머슬스 오브 백, 백은 한자로는 배가 등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배하고 등, 앱도먼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백은이라고 하면 등 근육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슈퍼피셜 백 머슬이라고 하는 거랑 뒷페이지에 나오는 딥백 머슬이라고 나와서 천백은하고 심백은, 배심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백은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슈퍼피셜 백 머슬과 딥백 머슬인데, 여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머슬들은 목의 일부분이 걸쳐져 있는 머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등 근육이기 때문에 메이저한 포션들은 등에 있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대충 어떤 근육인지 한번 보시기만 하시고,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림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2학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름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먼저 얕은 등 근육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육은 매우 유명한 근육이죠. 슈퍼피셜 백머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트라페지우스입니다. 트라페지우스, 원래 쌍으로 되어 있는 근육이고,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보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이 근육입니다.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근육으로, 세 가지 윗 부분 근육 섬유, 색깔에 따라서 윗부분 근육 섬유, 그 다음 중간 부분 근육 섬유, 아랫부분 근육 섬유이고, 오리진하고 인설션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면적 등 쪽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곳하고 닿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는 곳을 한번 보면 뒤통수뼈 오시피탈 본의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튜버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피리얼 누칼 라인의 안쪽 3분의 1과 누컬 리가먼트, 그리고 7번째 목뼈에 있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그 외 등뼈의 가시돌기, 그 다음 가시 끝 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은 되겠고요. 닿는 곳은 윗섬유 부분에서는 바깥쪽 아래로 내려가서 클라비클의 바깥쪽 3분의 1,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앞쪽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닿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 섬유 부분은 바깥쪽으로 스케퓰라의 아크로미온입니다. 스케퓰라의 아크로미온. 그래서 위에서 보았을 때 클라비클이 있고, 여기가 스터넘의 마누브리움이고, 뒤쪽에 스케퓰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스케퓰라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스케퓰라 모양이 꼭 이렇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스케퓰라의 윗면하고 요 부분의 3분의 1 정도, 클라비클 스케퓰라의 3분의 1 정도에 이렇게 인설션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퓰라는 아크로미온과 스파인 오브 스케퓰라에 닿고요. 아랫부분 섬유는 위 바깥쪽으로 주행해서 어깨뼈로 다가가면서 모아서 어깨뼈 가시 스파인 오브 스케퓰라의 세모결절의 널리 힘줄로 닿는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작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쪽 윗부분 근육 섬유가 동시에 수축하면 머리가 뒤로 젖혀진다. 뒤쪽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니까 머리를 뒤로 젖힐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근육 섬유의 윗부분 근육 섬유가 수축을 하면 머리를 그쪽 편으로 당겨서 얼굴이 반대편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신경은 더부신경, 액세서리 너브의 스파이널 파트, 그리고 감각으로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목신경의 안테리어 레이머스입니다. 네.
등 세모근, 예, 등 세모근은 승모근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거 비슷하게 세모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델토이드 머슬도 세모인데, 네, 그것은 이제 등 쪽이 아니고 팔에 있는 어깨 쪽에 있는 세모근이 되겠죠. 스페셜 백 머슬이라고 하면 트라페지우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네, 이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트라페지우스만 따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트라페지우스인데요. 이 트라페지우스 부분인데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레티시머스 돌지 머슬도 꽤 슈퍼피셜한 머슬입니다. 그 외에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트라페치우스가 이제 트라페치우스가 제일 슈퍼피셜해서 요거를 들쳐내야 밑에 요 부분, 지금 제가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레티시머스 돌지 위를 덮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젖히고 나면 지금 오른쪽, 예,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처럼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머슬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것으로서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머슬이고, 여기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입니다.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이고, 이것은 머리 널판근이라고 해서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가 있고, 여기 조금 작게 잘 안 보이지만 파란색으로 이제 대별되게 표시를 한다고 하면, 굳이 표시를 하면 요만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부분은 스플레니어스 서비시스입니다. 스플레니어스 서비시스이죠. 서비시스라서 네, 이것은 머리 널판근이고 목 널판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시스와 카피티스가 있어서 뒤쪽에 붙어 있는 이 단어들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딥백 머슬에서 다루고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딥백 머슬은 3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이고요. 두 번째가 란지시머스라고 하는 것은 롱의 최상급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란지시머스 카피티스, 가장 긴 근인데 머리 가장 긴 근이 되겠죠. 카피티스가 붙으니까. 세 번째로 스파이날리스 카피티스. 자, 여기 보시면 딥백 머슬을 골라 놓은 기준 자체가 뒤에 카피티스가 붙어 있는 것들만 골라놨습니다. 실제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 얘들은 카피티스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에 얘에서 보시다시피 스플레니어스 서비시스라는 머슬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여기서 빠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사실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는 딥백 머슬에 속한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등 근육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딥하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제 물론 최천층에 있는 트라페치우스만큼 슈퍼피셜하지는 않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천층에 위치하고 있는 머슬이라서 굳이 딥백 머슬 쪽에 이렇게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책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턱관절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란지시머스와 세마이스파이널리스 카피티스의 경우에는 딥백 머슬, 원칙적으로 딥백 머슬이라고 하게 되면, 네, 복잡해서 제가 잠시 정지신공으로 지웠습니다. 원칙적으로 딥백 머슬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가지 부류는 이렉터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렉터 스파인이라고 하는 걸 한자 용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간 설명을 해보면 척추 기립근입니다. 척추 기립근이죠. 이렉터 하면은 세운다는 거잖아요. 세워서 스파인을 세우는 그런 척추 기립근이 있는데, 이 척추 기립근이 세 가지입니다. 일리오코스탈리스, 란지시머스, 스파이널리스, 이 세 가지인데,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란지시머스 카피티스가 이 척추 기립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트랜스볼소 스파이널 레스 머슬이 있는데요. 요것은 좀 전에 그렸던 척추의 일반적인 모양에서 이렇게 모양을 그렸을 때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이고 여기가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였죠.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꼭 그 같은 척추 내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어쨌든 트랜스버스 스파이널리스 머슬들이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세마이 스파이널리스, 멀티피더스, 로테이토레스로 되어 있고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위아래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척추를 이렇게 약간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운동을 약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척추를 굽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렉터 스파이니에 약간 포함되었었던 뭐 일리오 코스탈리스라든가 란지시무스든지 그 다음에 스파이널리스의 경우에는 척추 기립근으로 척추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렉터 스파이니보다는 트랜스버서 스파이널레스가 더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거 외에도 인터스파이널레스라든가 인터트랜스버자라이 머슬들이 있는데 흔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뒷백 머슬들이라고 하고 책에 나와 있는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같은 경우는 뒷백 머슬로 보통 구분하지 않는데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두 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게 란지시무스하고 세마이 스파이널리스는 E로 썼는데 제가 철자를 잘못 썼네요. 스파이널리스는 I로 쓰는 게 맞겠지요. 세마이 스파이널리스를 이렇게 I로 쓰는 게 맞겠고 여기에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카피티스라고 하는 게 붙으면 일부가 머리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오리진이 됐든 인서션이 됐든 그 다음에 서비시스라고 하면 목 부분에 붙어 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레시스 라고 하면 등 부분에 붙어 있고 럼보룸이라고 하면 허리 부분에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각각의 머슬들 뒤에 붙을 때 예를 들어서 세마이 스파이널리스는 카피티스도 있고 서비시스도 있고 토레시스도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것들이 없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리오 코스탈리스 같은 경우는 캐피티스가 없어요. 캐피티스가 없는 근육들이 되겠고요. 런지시무스는 책에 나와 있다시피 캐피티스가 있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런지시무스 카피티스가 어떤 근육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시무스 카피티스는 지금 맨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 그림에서 보실 때에 있는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를 제거해야 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뒷백 머슬이고 세마이 스파이널레스 카피티스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세마이 스파이널레스 카피티스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런지시무스 카피티스는 제가 연두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런지시무스 카피티스죠. 그 아래쪽에 보면 다른 이제 런지시무스 도지라고 되어 있는데 도자이라고 하는 건 돌줌 하면 등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등이란 뜻이고 돌자이가 토레시스랑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쓰여서 서로 그러니까 교차해서 요거를 돌지라고 토레시스를 돌지라고 쓴다든가 서비시스를 콜라이라고 쓴다든가 하는 경향이 있어서 때때로 책에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백 머슬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트라페지우스, 그 다음에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그 다음에 세마이 스파이널리스 카피티스, 런지시무스 카피티스 해가지고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대충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머리 널판 큰 세마이 스파이널리스 카피티스 머슬은 납작한 근육으로 목덜미 인대, 누칼 라인, 항인대 꼬리 쪽 2분의 1과 일곱째 목뼈, 세븐스 서비컬 버테브라의 가시돌기, 스파이널스 프로세스 그리고 서너 개의 등뼈에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작용은 양쪽 근육이 작용을 하면 머리를 당연히 뒤로 젖히고 목을 펴는 역할이 되고요. 한쪽 근육이 작용하면 한쪽으로 당기고 돌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런지시무스 카피티스의 경우에 두 최장근, 제일 길다란 최상급이기 때문에 론지시무스 서비시스하고 머리 반가시근인 세마이 스파이널리스 카피티스의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런지시무스 서비시스하고 이제 머리 반가시근의 사이에 있게 되고요.
얘는 이제 작용은 양쪽 근육이 작용하면 머리를 펴고 역시 뒤로 젖히는 거고, 한쪽 근육이 작용하면 같은 쪽으로 굽히거나 얼굴을 같은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머리 반가식은 세마이스파이널리스 카피티스는 목 뒷면에 위치하는 큰 근육으로서 널판근보다 깊게 있고, 자, 널판근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를 젖혀야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깊게 있고 론지시머스 서비시스와 론지시머스 카피티스의 안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작용은 역시 비슷합니다. 작용은 비슷하고 나머지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리진하고 인설션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뒷백머슬 전체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배심근 혹은 심배근은 고유 등 근육으로서 고유 등 근육은 골반에서부터 머리뼈까지 걸쳐 있는 복잡하고 연속적인 배열이 된 근육무리이다. 자, 요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근육들은 한 개의 근육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낮게 여러 개의 근육이 붙어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등 근육 중에서도 치약 영역과 관계되는 근육은 스플레니스 카피티스, 그리고 런지시머스 카피티스, 그리고 세마이스파이널리스 카피티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했다라고 책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피곤하시기도 할 테고,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2학기 때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고요. 대충 이름과 그 다음에 그림에서 어떤 머슬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4장에 나오는 근육을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